안녕하십니까. 스틸앤스틸의 유승록입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철강 원료로 할 수 있는 철 스크랩과 관련해서 우리 스틸앤스틸의 서정은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철강 산업의 원료로서 철 스크랩 중요성이 날로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시대에 철 스크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탄소 중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철스크랩은 상당한 중요한 하나의 해법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현실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철스크랩의 중요성 이런 데 대한 이야기가 있어 왔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데서 어떤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이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너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해왔습니다. 예, 사실 철 스크랩이 탄소 중립 시대에는 지금까지는 거의 폐기물 수준으로 되는데 이제 완전 새로운 자원으로 그렇게 다시 재탄생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중요한 자원을 지금까지 정부는 정책적으로 조금 등한시해 왔다. 작년에 보면 K스틸법을 이제 정부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K스틸법에서는 전략적으로 우리나라 철 스크랩 산업을 성장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이제 법안을 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체가 정확하게 잘 좀 잡히지 않는 것 같고요. 제 느낌에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칼럼으로도 쓴 이유는 결국은 철 스크랩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결국 산업 간 경쟁이다. 전기로 제강사와 철 스크랩 업계 간의 어떤 산업 간 역학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은 아무리 딴 걸 해봐도 대한민국 철 스크랩 산업이 혁신적인 변화를 가지기가 어렵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 박사님 말씀드린 스크랩의 중요성은 이미 지금 철강을 만드는데 땅 속에서 철강석을 계속 캐가 만드는 거하고 이미 한번 사용됐던 철 스크랩을 계속 재활용하는 부분하고는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대치되는 양쪽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스크랩의 재활용은 매우 중요한데, 근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철 스크랩 산업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데, 그게 별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철 스크랩 산업이 미래가 있으려 그러면 정부 지원, 자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철 스크랩을 사쓰는 전기로 제강사와 철 스크랩 업계 간의 산업 간 경쟁 구도에 정부가 신경을 쓰지 않고는 해법이 없을 것이다. 사실 이제 지난해에 K스틸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철 스크랩 산업의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핵심적으로 뭔가를 뜯어고쳐야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 그걸 치료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주변만 여러 가지로 스크랩 업계를 마치 세제나 여러 가지로 도와주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한국의 철 스크랩 문제가 전 해결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 박사님 의견은 지금 철 스크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지원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강사와 철 스크랩 업계 간의 어떤 경쟁 구도, 역학관계 이걸 바꿔야 된다. 언뜻 들어서는 이게 그 의미를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경쟁 구도를 바꾸면 경쟁력이 높아진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일반인들도 선뜻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걸 조금 간단하게 한번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그 역학관계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보여왔던 게 결국은 납품상 제도거든요. 이 납품상 제도라는 게 스크랩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크랩을 사쓰는 제강사가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는 제강사 입장에서는 탁월한 전략이고 스크랩 업계로 입장에서는 사실 탁월하다 안 하다 보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이게 결국은 그동안에 한국 철 스크랩 산업들 기업들을 제강사 밑에 있는 하나의 스크랩
조달하는 그런 부서 정도로 전락을 시킨 그런 이제 핵심적인 그 제도고요. 사실 이 제도가 지금 많이 이미 후퇴하고 있죠. 그러나 이 후퇴 속도를 더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후퇴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수단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제시하는 두 가지 방향은 첫째는 그 수출을 장려하는 겁니다. 수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그러면 스크랩 업계 입장에서는 국내 제강사에 팔기 싫으면 난 항상 수출할 수 있어. 이러면 스크랩 업계와 전기료 제강사 역학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크랩 업계가 힘의 우위에 서겠죠. 근데 지금은 해외에 갖다 파는 부분 자체가 많이 그동안 통제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스크랩 업계가 그런 역할을 못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산업 간 역학구도를 바로잡는 거죠. 스크랩 업계가 상대적으로 좀 더 평등하게 제강사와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보완책이고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는 좀 그 국내에서 산업 간 그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구하는 소위 공정거래 차원에서의 관점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야지 스크랩 산업의 미래가 있다. 뭐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납품상 제도라는 것 자체가 관행, 뭐 제도라기보다는 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철 스크랩 업계를 제강사의 어떤 스크랩 구매 부서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을 막는 게 예를 들어 정부가 나서서 스크랩 산업이 중요하니까 이건 수출되면 안 돼. 국내에서 써야 돼. 중요한 자원이라서. 이런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수출을 억제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목표가 분명하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수출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저는 제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강사가 자기들이 국내 스크랩은 조달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 납품상 제도를 통해서 수출을 못하게 하고 납품상들한테 수입도 내가 하고 수출은 너는 못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출과 수입의 선택의 폭이 없거든요. 국내 제강사에 갖다 파는 것 위에는 사업의 비즈니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형화가 되거나 하나의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납품상 제도라는 것을 미래를 위해서는 납품상 제도가 사라져야 되는 그런 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납품상 제도가 철 스크랩 업계와 제강사 업계가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런 그 제도가 아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관행으로서 유지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한쪽만 오로지 계속 피해를 보고 한쪽은 계속 우위에서 이익만 보는 그런 구조였다면 납품상 제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관행으로 자리잡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납품상 제도가 제강사와 스크랩 업계 간에 상호 협력하는 모습이고 상호 협력해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논리 같은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스크랩 업계는요. 특정 제강사에 소속이 되면 납품사에 소속이 되면 이분들이 수출 자체를 못하게 하고 복수 거래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은 경영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걸 조금 전에 두 산업이 서로 협력을 해서 시너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사실 스크랩 산업을 보는 관점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제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번은 과거의 철 스크랩 업계는 사실 소규모지 않습니까? 작은 업체들이 막 난립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 제강사들은 원료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안정적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물량이 많은 기업들한테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그래야지만이 그 수로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격도 인센티브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도 스크랩 업체한테 주고 과거에는 그 어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지 않은가. 그래서 그러한 납품상 제도라는 것이 그래도 철 스크랩 업계를 대형화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느 정도 대형화되고 경쟁력을 가진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납품상 제도가 옛날 관행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그 제도 관행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강사가 스크랩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차원만 생각하면 네. 납품상 제도가 훌륭하죠. 네. 특히 스크랩이 부족한 시대에는 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에는 그 납품상 제도야말로 제강사 입장에서는 아주 탁월한 제도죠. 물량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크랩 업계를 여러 가지 각도로 자기 밑에 하나의 스크랩을 조달하는 부서 정도로 만드는 이런 경영에 대한 개입, 이런 게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없었다면 아마 국내 스크랩 업계들은 굉장히 복수거래도 하고 국내 가격이 너무 낮으면 사가지고 해외 갖다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마 전기료 제강사와의 전략적 관계에서 굉장히 뭐 꼭 유리하지는 않더라도 대등한 관계에서 경영을 해왔을 거고, 그래 되면 훨씬 더 선진국처럼 수백 개의 야드를 가지고 있는 대형 스크랩 업계가 생겼을 거예요, 한국에. 그런데 국내 제강사 입장에서는 국내 스크랩을 열심히 조달해 오되 이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키우면 왜냐하면 자기들이 컨트롤하기가 어렵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적당한 규모에서 그쪽에서 발생되는 것을 모아서 우리 회사로만 납품을 해라. 딴 데 거래는 안 된다. 그 당시에는 사실 전기료 제강사가 꽤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버는 수익성 중에서 일정 부분을 스크랩 업계에 배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강사의 납품상이 되는 것이 스크랩 업계의 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것이 뭐 산업 발전에는 도움이 될지 안 하더라도 개별 기업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 뭐 현대제철의 납품상이 되었다. 그것이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었고, 하지만 그거는 개별 기업의 논리에 가깝고요. 산업적으로는 그게 뭐 스크랩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데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그동안 스크랩 업계를 지켜보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스크랩 산업이 지금 중요하다고 정부도 난리고 여러 뭐 난리잖아요. 탄소 중립 시대에. 근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스크랩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스크랩 산업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어느 쪽을 뜯어곤쳐야지 스크랩 산업의 미래가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쟁 구도의 개선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서 수출의 길을 열어준다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상 제도의 불공정 거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개입을 하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스크랩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납품상 제도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제강사들이 담합을 해서 철스크랩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담합을 한 그것 때문에 공정위에 한번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납품상 제도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조금 더 제강사의 힘이 더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 몇 년 전에 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그런 판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제 주장을 정확하게 좀 하나만 수정하면 저는 수출을 하자는 주제가 아니고 수출을 용이하게 해야 된다. 최소한 수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정부가 나서서 스크랩 전용 부두를 만들어준다든지 우리가 일본에서 관동철원협회나 관서철원협회를 만들어서 수출하시는 분들이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물량을 채워서 수출하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자. 수출의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것이지 지금 이제 수출을 하자는 논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아니 이 부족한데 아직도 부족한데 무슨 수출하자고 자꾸 너는 그런 이야기 하느냐. 지금은 이제 앞으로 더 전략적 자원으로서 스크랩이 더 중요하게 되는데, 그죠?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스크랩 수출을 줄이려고, 수출을 금지한다든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스크랩 수출을 조금 더 제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스크랩 수출을 제재하기보다도요, 국내 제강사가 스크랩 업계하고 협력해서 국제 가격과 연동해서 구매하면 스크랩을 조달하는 사람들이 굳이 배에 싣고 해외에 갖다 팔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는 국내 거래에서 불만이 생기니까 자꾸 해외 수출의 여지가 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자원으로서 정부가 지금 현재 이제 철 스크랩의 수출을 조금이라도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건 전략 자원으로서 이제 우리가 철 스크랩을 관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출을 조금 철 스크랩 수출 억제를 정부가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예. 스크랩을 자원화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그렇죠. 것은 문제가 없어요. 예. 그거는 정책의 목표가 아주 분명해요. 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한국에는. 그러나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국내에서 스크랩을 사야 되는 국내 제강사들이 수출하고 불리하니까 납품상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야 너는 수출은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스크랩 수출을 억제하는 힘이 누구한테서 나오느냐 하면 정부가 아니라 제강사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정부가 예를 들어 어느 날 이 자원의 중요성 생각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입법을 해가지고 수출을 이거는 국가 발전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과거에도 많이 해왔잖아요. 네, 자원관리 차원에서는 네. 충분히 모든 나라들이 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차원인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철 스크랩 수출을 지금 국내 스크랩 가격이 최근까지는 뭐 수요가 적으니까 상당히 뭐 국제가격보다 낮고 뭐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또 환율도 또 높고 이러다 보니까 철 스크랩 업체들이 이제 수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철 스크랩 업체들도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납품상이라는 그런 관행도 자꾸 희석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조금 이제 수출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그 자연 발생적으로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현상인데 실질적으로요. 국내 가격을 제강사가 통제하는 가장 큰 힘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다 제강사가 직접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강사 입장에서는 국내 조달이 잘 안 되면 수입을 해가지고요. 국내 가격을 낮춥니다. 수입 자체를 제강사가 독점하는 거예요. 수입은 사실은 유통도 수입하고 그렇죠. 공급사도 수입하면 좋은데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수입은 다 제강사가 국내 조달 물량이 좀 모자라겠구나. 국내 가격이 오르겠구나. 수입을 해. 이제 뭐 그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해온 관행인데 그것이 왜 보면 정기로 제강사에 있어서는 전략적 하나의 국내 시장을 좀 더 통제하는 하나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수입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수출 수입이라는 수단 자체를 우리나라는 전기로 제강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수출도 못하게 하고 수입도 자기가 하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산업 간 관계에서 완전히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된 원인 자체가 제강사들이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고 그래서 우리나라 스크랩 업체들은 작은 너무 소규모고 그래서 수입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아. 양 산업이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과점적이고 전기료 제강사는 이쪽은 완전 경쟁에 가깝고 완전히 분산돼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그냥 시장에 그대로 맡겨놔면 이 두 산업은요 힘의 역학관계가 결과가 뻔해집니다. 대체로 아무래도 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는 힘을 합치기도 쉽고 우위에 설 수 있죠. 근본적으로 철 스크랩 산업 자체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정부가 요것만은 꼭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 그겁니다. 그 결국은 현실적으로 제가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제도라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높아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가장 그 제도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결국 수출을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국내에서 계속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부족한데 왜 수출을 하려고 하느냐. 그 아주 나쁜 생각 아니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소위 제강사 쪽에서도 그런 논리를 계속 재생산하고 정부는 그런 제강사의 논리에 끌려가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는. 그렇다고 해서 저도 부족한 스크랩을 국내에 갖다 해외에 갖다 팔자는 게 아니에요. 수출 가능성을 좀 더 촉진해서 열어두는 것이 이 수출을 통해서 국내 제강사와 스크랩 업계 간의 역학관계를 좀 더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고 다르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뭐 공정위가 나서서 더 많이 규제를 한다든지 납품상 제도를 더 와해시키려고 노력을 열심히 해봤자 그거는 굉장히 고비용의 정책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그게 있으니까 스크랩 관련된 산업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서정은 대표님을 모시고 국내 철 스크랩 산업이 당면한 그래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앞으로
국내 철 스크랩 산업의 중요도가 더욱더 커질 텐데 아마 이러한 그 서정은 대표님의 그러한 의견들이 이제 정부 정책 입안에도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